70년대 초 전라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한옥집은 3대째 이어온 명문 요리 집안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넓은 마루와 온돌방이 기역자로 배치된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죠. 특히 안채 부엌은 웬만한 식당 못지않게 넓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이 집의 절대 권력자는 김순옥이었습니다. 올해 60을 맞은 그녀는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한번 노려보면 어른 남자도 움츠러들 정도로 강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요리 솜씨가 뛰어났던 순옥은 시집 온 후 시어머니로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요리를 전수받았죠. 이제는 마을 잔치나 제사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순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 민수는 32살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차남 민호는 29살로 형보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죠. 두 아들 모두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순옥의 태도는 두 며느리에게 확연히 달랐습니다. 장남 며느리 정혜는 28살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옆마을 농가 출신인 그녀는 순옥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의 엄격한 잣대를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정혜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더욱 엄격하게 대했어요. 집안의 전통과 격식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니만큼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죠. 정혜야, 이게 뭐야? 무나물에 간이 이렇게 새면 어떡해? 맏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차례상에 어떻게 올리겠어? 우리 집안 음식은 원래 담백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순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이미 손님들이 오시는 시간인데. 맏며느리가 이렇게 허술하면 집안 체면이 서겠어? 순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정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꾹 참고 다시 나무를 묻혔습니다. 맏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야. 차례상 하나, 손님 접대 하나 모두 신경 써야 한다고.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가르치는 거야. 순옥의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맏며느리 시절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집안의 전통을 익혔거든요. 정혜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맏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반면 차남 며느리 영숙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습니다. 25살의 영숙은 마을 이장 집딸로 어려서부터 요리를 배워 솜씨가 제법 좋았어요. 더욱이 성격이 밝고 애교가 많아 순옥의 마음에 들었죠. 영숙아,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차남 며느리니까 부담 없이 배워가면 돼. 천천히 하자. 어머니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영숙의 겸손한 대답에 순옥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같은 실수를 해도 영숙에게는 괜찮다. 차남 며느리는 서둘 것 없어라고 말했지만 정혜에게는 맏며느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라며 질책했죠. 이런 차이는 전통적인 시집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완벽함을 요구받았어요. 반면 차남 며느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서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역할을 했죠. 정혜는 이런 현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가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맏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라는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영숙이는 편해 보이는데. 정혜는 홀로 빨래를 하며 속으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가는 것도 모른 채 세게 비비고 있었어요.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점점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명절이나 제사 때면 더욱 심했습니다. 순옥은 정혜에게 모든 음식 준비를 맡겼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지적했어요. 영숙은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됐지만 정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혜는 참고 견뎠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맏며느리의 의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운함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부담감과 엄격함은 정혜의 마음을 병들게 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내 정혜와 어머니 순옥 사이에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과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특히 어머니가 정혜를 유독 엄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께 대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정혜야,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긴 하지만 맏며느리니까 더 신경 쓰시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민수는 저녁에 방에서 정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어요. 낮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했지만 밤이 되면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여보, 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나한테만 그렇게 엄하게 하세요? 영숙이한테는 그렇게 자상하시면서. 그게 어머니도 맏며느리 시절 많이 힘드셨거든. 그래서 우리 집안 전통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야. 민수의 설명에도 정혜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외로웠죠. 점점 민수조차 시어머니 편에 서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편 차남 민호는 형수 정혜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직접 나서서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차남의 입장에서 집안일에 끼어들기는 어려웠거든요. 대신 아내 영숙에게 형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영숙아, 형수님이 혼자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너가 좀 도와드려.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유독 엄하시긴 하네요. 저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시는데. 영숙도 시어머니의 차별적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처음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형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 가운데 정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영숙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영숙이 부러웠어요. 자신도 저렇게 시어머니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영숙아, 이 고추장찌개 정말 맛있다. 비법이 뭐야? 순옥이 영숙의 요리를 칭찬하며 비법을 물었습니다. 영숙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건데 기억나서. 역시 우리 영숙이는 기억력이 좋아. 한번 가르쳐 준 걸 잘도 기억하네. 이런 대화를 옆에서 듣는 정혜의 마음은 찡했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순옥은 정혜에게는 좀처럼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대신 맏며느리는 기본기부터 제대로 익혀야 한다며 단순한 일만 시켰죠. 시간이 흘러 영숙은 점점 집안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뢰를 받으며 큰 손님이 오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영숙이 주방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김씨집 차남 며느리는 정말 요리를 잘한다며 칭찬했죠. 반면 정혜는 여전히 허드렛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같은 뒷일은 모두 정혜의 몫이었어요. 손님들 앞에서도 정혜는 늘 뒷전이었죠. 차례상을 차리거나 음식을 나르는 일은 했지만 요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시어머니와 영숙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느 날 영숙이 설거지하는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죠. 괜찮아요, 영숙 씨.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영숙 씨는 어머니 곁에서 요리나 더 배우세요. 정혜의 말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영숙의 친절함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죠.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영숙이 부러우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정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순옥은 영숙에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새로운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시장에 갈 때도 영숙을 데려가서 좋은 재료 고르는 법을 알려줬죠. 영숙아, 이 고등어 봐.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지? 이런 게 싱싱한 거야. 네, 어머니. 다음에 혼자 시장 갈 때 잘 골라올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정혜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와 그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순옥은 정혜에게는 늘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정혜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둠이 짙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운함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소외감과 질투심은 그녀의 마음을 병들게 했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정혜는 속으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 속에는 이미 위험한 생각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인정받지 못한 것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직접 준비해드리고 싶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순옥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정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정혜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번 가보지 뭐. 순옥의 대답에 정혜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께 자신의 요리 솜씨를 제대로 보여드릴 기회가 온 것이었죠. 민수도 아내의 제안을 반가워했어요. 정혜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오랜만이네. 걱정 마세요, 여보.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할게요. 정혜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왔고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하나씩 메모해뒀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그리고 특별히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된장국까지 완벽한 상차림을 계획했죠. 하지만 정혜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서운함과 소외감이 점점 크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복수심도 함께 꿈틀거리고 있었죠.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해. 어머니가 감탄하실 만큼. 정혜는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위험한 생각이 스쳤어요. 깊숙한 산속에서 독성이 있는 나무를 발견한 것이었죠. 이건 미나리와 비슷하게 생겼네. 정혜는 그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동미나리라고 불리는 이 나물은 일반 미나리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만 많이 먹으면 목이 쉬고 몸이 마비될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이 나물을 조금만 섞어서 요리한다면 시어머니가 아프시긴 하겠지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와 분노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조금만, 정말 조금만 섞으면 큰 탈은 없을 거야. 그냥 목소리만 좀 쉬게 될 뿐이야. 정혜는 결국 그 독성 나무를 조금 따서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께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온 정혜는 그 나무를 몰래 씻어서 말렸습니다. 평소 나무를 말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처리했어요. 남편 민수가 물어봐도 그냥 산에서 캔 나물이에요라고 대답했죠. 주말이 다가오자 정혜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고기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생선 구이용 조기도 비늘을 깨끗이 긁어냈어요. 각종 나물 반찬들도 하나씩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여보, 이렇게 많이 준비하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민수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특히 나물 반찬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 말을 하면서 정혜는 은밀히 독성나무를 일반 미나리와 섞어서 무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미나리 나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것이 섞여 있었죠. 이 정도면
목소리만 좀 쉬게 될 거야. 큰 탈은 없을 거야. 정혜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나무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옥이 민수, 민호, 영숙과 함께 정혜의 집을 찾아왔어요. 정혜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뿌듯해했죠.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고생했구나, 정혜야. 상차림이 정말 푸짐하네. 순옥도 정혜의 정성에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정혜는 특히 시어머니가 자신이 준비한 미나리 나물을 드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죠. 이 미나리 나물 맛이 좀 독특하네. 어디서 캔 거야? 순옥이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뒷산에서 직접 캔 거예요. 싱싱한 걸로 골라서 가져왔어요. 그래? 정말 신선하구나. 순옥은 미나리 나물을 계속 드셨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함께 밀려왔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죠.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순옥의 얼굴에 이상한 기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부른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목을 감싸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쉰 목소리로 겨우 몇 마디 중얼거릴 뿐이었죠. 목이 이상해. 순옥의 음성은 거의 들릴락 말락했습니다.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더니 의자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혜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 민수와 민호가 동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영숙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며 물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순옥은 물을 마시려고 해도 목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병원에 가야겠어요. 빨리 모셔가요. 영숙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급히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혜 씨, 어머니가 드신 음식 중에 상한 게 있었나요? 민호가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든 재료를 신선한 걸로 준비했는데.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정혜 씨도 같이 가요.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순옥을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성대가 부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수는 어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걱정스러워했어요. 독성 물질이라니. 도대체 뭘 드셨길래? 최근에 드신 음식을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특히 산나물이나 버섯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섞어 넣은 독성 나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순옥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 정혜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게 되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하던 일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죠. 정혜야, 이 김치 왜 이렇게 짜? 어머니가 담그신 것과 맛이 전혀 다르네. 민수가 저녁 식사 중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혜는 나름대로 열심히 요리했지만 시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할게요. 그리고 된장국도 너무 싱거워. 어머니 된장으로 끓였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정혜의 요리 솜씨는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처럼 음식에 특별한 손맛을 내는 것은 불가능했죠. 가족들은 점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옥이 없는 동안 정혜가 준비한 음식을 맛본 이웃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죠. 순옥이 언니 없으니까 집안 음식 맛이 확 떨어졌네.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니까 큰일이야. 이런 말들이 정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소중함만 더욱 부각되었죠. 영숙도 정혜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역시 순옥만큼 뛰어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마워요, 영숙 씨. 그런데 어머니만큼 잘할 수가 없네요. 정혜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순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일주일 후 순옥이 퇴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몸의 다른 기능들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정혜가 해놓은 일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음식 맛, 집안 정리, 빨래 상태 등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정혜야. 순옥이 쉰 목소리로 정혜를 불렀습니다. 정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네, 어머니. 고생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다시 할게. 순옥의 말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혜의 능력으로는 집안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정혜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만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어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순옥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엉망이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죠. 순옥이 집으로 돌아온 후 정혜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불만을 표현했어요. 정혜가 해놓은 모든 일들을 다시 손보기 시작했죠. 정혜야, 이 김치 너무 짜다. 순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 가족들이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가득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담그겠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요리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순옥은 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방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가 해놓은 밑반찬들을 모두 새로 만들었고 김치도 다시 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순옥이 언니 요리가 그리웠다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며 정혜는 더욱 위축되었죠. 역시 순옥이 언니 손맛이 최고야. 며느리가 해놓은 건 정말 먹을 수가 없었어. 그러게 말이야. 역시 경험이 다르긴 다르네. 이웃들의 이런 말들이 정혜의 귀에 쇠모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던 일들이 모두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한편 영숙은 점점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불편해지면서 손님들과의 대화나 마을 일에 대한 소통은 주로 영숙이 담당하게 되었어요. 영숙아, 내 대신 이장님께 말씀드려. 순옥이 영숙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마을 잔치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영숙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혜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맏며느리인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영숙이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영숙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순옥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숙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숙이 정말 똑똑하네. 순옥이 언니 일을 잘 도와주고 있어. 맏며느리보다 차남 며느리가 더 쓸모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점점 더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도 아내의 상황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혜야, 어머니 목소리가 언제 좋아지실까? 의사는 뭐라고 하시던?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정혜는 남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혜의 요리 실력 부족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이 된장국 정말 맛없어. 어머니가 만드신 것과 너무 달라.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형수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조차 정혜에게는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맏며느리인 자신이 차남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괜찮아요, 영숙 씨. 제가 할게요. 정혜는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어요. 음식은 계속 맛없었고 가족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죠. 마을에서도 정혜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쓰러진 일주일 동안 정혜가 보여준 요리 실력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김씨집 맏며느리는 정말 요리를 못하는구나. 순옥이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비교가 되지. 차남 며느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소문들이 마을에 퍼지면서 정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순옥도 정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죠. 목소리는 불편했지만 중요한 일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챙기기 시작했어요. 영숙아, 내일 시장. 같이 가자. 순옥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에게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혜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죠. 정혜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비참한 처지에 빠뜨렸어요. 죄책감과 함께 깊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가족들은 순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만은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했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수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그날 밤 아내 정혜의 행동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평소와 달리 너무 침착했던 모습, 그리고 의사가 독성 물질 중독이라고 했을 때 보인 당황스러운 표정들이 의심스러웠죠. 정혜야, 그날 어머니가 드신 음식 중에 정말 이상한 건 없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요, 여보. 모든 재료를 신선한 걸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산나물 중독 같다고 하셨잖아. 혹시 나물 중에? 정말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뒷산에서 캔 미나리로 무쳤는데. 정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며칠 후 민수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정혜가 나무를 캤다던 그 장소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우연히 마을 할머니 한 분을 만났죠.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서 독성이 있는 나물이 자라나요? 그럼 동미나리라고 하는 게 있지. 일반 미나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정혜가 실수로 그런 나물을 섞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엌 뒤편에서 아직 남아있는 말린 나물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반 미나리와는 조금 다른 모양의 잎사귀들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그 나물 조각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정혜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엌에서 발견한 나물 조각을 보여주며 추궁했어요. 정혜야, 이게 뭐야? 정혜는 그 나물 조각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키고 말았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혜야, 솔직히 말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만 혼내주려고. 뭐라고? 어머니를 일부러?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야, 너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민수가 소리를 지르자 순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잠깐. 어머니, 이 여자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었어. 순옥의 말에 민수와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정혜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싶어서. 순옥은 병원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정혜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은 아닌지, 영숙과 차별을 두어서 정혜가 상처받았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혜야, 내 방으로 와봐. 순옥은 정혜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두툼한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너를 위해 준비해둔 거야. 평소에 조금씩 적어뒀어. 순옥이 건넨 공책을 펼쳐보니 집안의 모든 요리법과 살림 노하우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반찬 만드는 방법, 손님 접대하는 법, 심지어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맏며느리가 언젠가는 혼자 집안을 꾸려나가야 하잖아. 그래서 틈틈이 적어뒀어. 내가 너무 엄하게만 가르치려고 해서 정작 중요한 건 안 알려줬구나 싶어서. 순옥의 쉰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공책을 보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맏며느리라고 더 엄하게 가르치려다가 오히려 상처만 줬네. 어머니, 어머니. 정혜는 펑펑 울면서 순옥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를 해치려고 그런 생각을.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미안해.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순옥도 정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안타까웠어요. 앞으로는 이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배울게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민수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마음과 아내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니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그날 밤부터 순옥과 정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옥은 정혜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정혜는 진심으로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정혜야, 이 된장국 맛이 많이 좋아졌네. 정말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 맛이 나는구나. 순옥의 칭찬에 정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혜의 요리 솜씨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훨씬 화목해졌거든요. 영숙도 이런 변화를 반가워했습니다. 형수와 시어머니가 화해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형수님, 요리 솜씨가 정말 늘으셨네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정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감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했던 시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순옥의 목소리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이듯 작은 소리만 낼 수 있었지만 점점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옥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죠. 순옥이 언니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셨네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순행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과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정혜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졌다는 것이었죠. 정혜야, 오늘 장 보러 같이 갈까? 제철 나물 고르는 법을 가르쳐 줄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순옥은 정혜를 시장에 데려가서 직접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숙에게만 해주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혜에게도 똑같이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무 봐. 단단하고 윤이 나지? 이런 게 좋은 거야. 김치 담글 때는 이런 걸로 골라야 해. 네, 어머니. 이렇게 생긴 걸로 골라야 하는군요. 정혜는 순옥이 알려주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공책에 적힌 비법들과 함께 직접 보고 배우는 것들이 더해지면서 정혜의 요리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가을 추수를 맞아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예년처럼 음식 준비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혜를 주방의 중심 멤버로 참여시켰어요. 정혜야, 이번 잔치에서 너가 갈비찜을 맡아보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어머니?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분명 맛있게 될 거야. 순옥의 신뢰에 정혜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마을 잔치에서 중요한 요리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잔치 당일 정혜가 만든 갈비찜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순옥이 가르쳐준 비법대로 정성스럽게 만든 결과였죠.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든 거야? 김씨집 맏며느리가 만들었어요. 정말? 맏며느리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나? 순옥이 언니 못지않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정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꿈꿔왔던 인정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었어요. 순옥도 정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정혜야,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집 요리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정혜는 집안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숙도 이런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고 형수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형수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요리도 훨씬 맛있어지고. 영숙 씨도 고마워요.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집은 이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정혜를 진정한 맏며느리로 인정했고 정혜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민수도 이런 변화를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화해한 모습을 보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정혜야, 고마워. 어머니와 잘 지내줘서. 여보야말로 고마워요. 그때 화를 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집안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정혜는 이제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요리 솜씨를 갖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고 모든 요리가 맛있었어요. 정혜야, 이 된장국 정말 우리 집 맛이 났네. 이제 완전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됐구나. 순옥의 칭찬에 정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울게요. 우리 집 전통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 놓겠다. 정혜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더욱 든든해진 것 같아. 가족들의 얼굴에는 모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목이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여전히 묻혀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혜가 독성나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날이 올까요?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욱 당당하고 힘찬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정혜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요리 솜씨를 갖게 되었죠. 어느 날 아침 마을에 뜻밖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에서 온 할머니가 김씨 집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김씨 집에서 작년에 일어난 일이 수상하다더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게 그냥 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이장이 김씨 집을 찾아왔을 때 온 가족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만든 맛있는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 나오고 있었어요. 순옥 씨, 혹시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말에 정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이장님, 그런 쓸데없는 소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단순히 몸이 약해서 쓰러진 것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합니다. 순옥은 정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혜가 그동안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더 배우고 있을 정도예요. 이장은 두 사람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계속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순옥은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이제 과거는 모두 잊자.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만 남아있어.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이 집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만을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큰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순옥과 정혜는 함께 축제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정혜야, 이번에는 내가 주방장을 맡아봐. 나는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제가 주방장을요? 그럼 이제 실력도 충분하고 마을 사람들도 다 인정하잖아. 정혜는 생전 처음으로 마을 큰 행사의 주방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축제 당일 정혜가 총괄한 음식들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이 음식들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든 거야? 김씨 집 맏며느리가 주방장을 맡았대요. 정말? 순옥이 언니 못지않은 실력이네. 이제 우리 마을에 명요리사가 2명이나 있는 셈이구나. 정혜는 이런 칭찬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인정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었어요. 가을이 되자 정혜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것이었죠.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순옥은 정혜를 꽉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정혜가? 아이고, 이렇게 기쁠 수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임신 기간 동안 순옥은 정혜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힘든 일은 모두 대신 해주었어요. 정혜야, 이제 너는 아기만 생각해.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이듬해 봄, 정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옥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우리 손자 봐. 정말 예쁘게 생겼네.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지. 두 사람은 아기를 보며 행복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순옥은 손자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고, 정혜는 아들이 할머니와 엄마 모두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랐어요.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거든. 엄마도 이런 떡 만들 줄 알아. 우와. 엄마도 할머니만큼 요리를 잘해요? 당연하지. 엄마는 할머니의 제자니까.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옥과 정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김씨 집 아이 참 잘 자라네.
할머니와 엄마가 정성스럽게 키워서 그런가 봐.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야. 3대가 이렇게 화목한 집이 어디 있어? 어느 날 저녁 3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만든 음식과 순옥이 만든 음식이 함께 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순옥과 정혜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행복하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날 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어요. 대신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현재가 있었죠. 정말 꿈만 같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이제 정혜의 마음속에는 원망이나 질투 같은 어두운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과 사랑만이 가득했어요. 순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얻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정혜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마을에서는 김씨 집을 보며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가정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집이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모녀보다 더 사이좋아 보여.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이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오직 사랑과 행복만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어요. 봄이 오면 함께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같이 축제 음식을 준비하고 가을이면 김치를 담그고 겨울이면 따뜻한 국물로 가족을 챙기는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